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좋은 경험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살라는 주의라서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저에게 독립을 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지원으로 유학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부모님은 쿨하게 저를 혼자 낯선 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혼자 해왔어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역시나 외국은 외국이더라고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그곳에서 저는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혼자 다니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한국의 학교 폭력과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치만 제가 울거나 아프다는 것을 티를 낸다면 애들이 더 신나서 심하게 장난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빌면서 잠이 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작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건데 이러한 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버티면서 학교에서 살아남았죠. 아이들이 저한테 밥을 먹을 때 방해를 하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지만 제가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 그만두었어요.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니라 다른 타겟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생긴 건 혼혈인 정도로 생겼지만 그들 눈에 조금이라도 그들과 다르면 왕따시켰습니다. 대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외국 대학교의 현실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겪었던 것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어쩌다 한번 그 남자와 둘이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한국말을 쓸 줄 알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희는 그 수업 시간 동안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와서 단 한 번도 한국말로 누군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죠. 대화를 할수록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느껴졌고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어머님이 혼혈인이래요. 할머니가 한국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 외국인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고향은 터키이고 저처럼 이 학교를 유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쓸 줄 아는 것으로 모자라 유학생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심신이 평온해졌고 오랜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대화를 계속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한국어로 대화를 했고 수업도 거의 다 같이 들었죠. 최고의 절친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이성 간의 친구는 없는 것인지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좋아한다면서 사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안 좋아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나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백을 받아주었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쿤스였고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남자였어요. 원래 연인 사이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건 당연했지만 쿤스는 자신의 휴대폰도 다 볼 수 있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디서든 제가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쿤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호감을 느꼈고 저희는 이성 문제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둘 다 친구가 없기도 했고 서로밖에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족함 없는 남자친구인 쿤스한테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문제 때문이에요. 쿤스는 가끔씩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면 같이 있다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없는 사람인 척을 해야 했어요. 사귀기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저와 쿤스가 연애한 지 3년이 다 되어갔을 때는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며 정색을 했죠. 너무 속상해서 내가 부끄럽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더니 쿤스 집이 워낙 엄해서 여자친구 만나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여자만 데리고 가는 게 그 집의 문화래요. 저는 터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족들과 전화하는 풍경과는 조금 달랐어요.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서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연인이 통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터키도 외국이니까 가족들끼리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쿤스와 같이 졸업을 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쿤스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죠. 나이도 조금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건 쿤스가 저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저는 쿤스와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없는 쿤스를 보고 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죠. 제가 공항으로 갈 때까지 쿤스는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저는 쿤스와의 이별을 확신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뒤돌아서 있었지만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쿤스였어요. 쿤스는 저에게 달려와서 냅다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면 어떤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했고 평생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터졌고 저희는 그 공항에서 드라마 한 편을 찍었습니다. 반지를 내미는 쿤스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바로 그 반지를 받았죠. 그리고 쿤스는 자신도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비행기를 며칠 뒤로 미룬 뒤 쿤스도 짐을 싸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저를 위해 한국으로 와준 쿤스가 너무 고마웠고 꼭 후회 없이 잘해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선택을 하던 응원해 주셨고 항상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해 오셨기에 쿤스를 보고 별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보냈을 때부터 외국인 사위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쿤스 부모님도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터키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이 되었죠. 저와 쿤스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쿤스의 부모님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쿤스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미 소식을 전했다고 했고 저희는 영상통화로 처음 만나게 되었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분들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쿤스가 괜찮다고 다독여 주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상통화로 처음 뵌 쿤스의 부모님은 정말 착하시고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꼭 터키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 의아했던 애정 표현도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숨기고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해서 솔직히 많이 의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런 진득한 애정 표현을 하니까 안심도 되고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다 받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일찍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어서 결혼식 없이 바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쿤스와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쿤스는 영어 학원 원어민 강사로 취직을 했고 저는 유학을 했던 게 강점이 되어서 나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혼부부였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갔죠. 그때 마침 수능 기간이라 쿤스가 매일 새벽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꼭 영상을 몇 개 보고 자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보나 싶어서 슬쩍 보니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쿤스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며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저 때문에 낯선 한국으로 와서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 번도 화내거나 힘든 내색한 적이 없어요. 다행히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쿤스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즐겨보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허튼 짓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집에 오면 저 혼자뿐이었어요.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학원은 더 바빠졌고 쿤스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쿤스가 다니는 학원이 워낙 수능으로 유명한 학원이었어서 원어민 강사인 쿤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죠. 그래도 수능만 끝나면 우리 부부도 신혼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해도 외롭긴 했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매일 쿤스는 제가 자고 있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왔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살아도 사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쿤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여자 향수 냄새에 비슷하게 났습니다. 쿤스는 매일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향수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때 조금 쿤스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새벽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쿤스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안 심각해지나요? 그때 휴대폰을 몰래 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과 연락하는 채팅 내역도 없고 전화 목록도 텅텅 비어 있었죠. 혹시 증거를 다 지우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쿤스가 저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줘서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쿤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게 뻔하고요. 점점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는 쿤스를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 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저는 며칠간의 마음고생을 하다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슬퍼지더라고요. 저밖에 모를 줄 알았던 쿤스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면 그 배신감 때문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고 친구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술을 먹고 집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어서 일어났는데 옆에 쿤스가 없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 쿤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흔적도 없더라고요. 아예 외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드디어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어서 연락을 해보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나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친구가 답장으로 한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 주소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봐보래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소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는데 정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쿤스가 나오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의 길이는 꽤 길었고 쿤스는 거기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쿤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이랑 술도 먹고 즐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분 좋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알고 보니 쿤스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자기 전에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잠에 들었던 사람이 여기서 다른 여자들이랑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영상이 올라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쿤스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이랑 같이 대놓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들은 외국계 여자들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그런 여자들 말이죠. 친구는 저에게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있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퍼즐이 하나둘씩 다 맞추어졌습니다. 왜 밤마다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는지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에 증거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다른 휴대폰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나 쓴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쿤스에게 바로 연락을 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쿤스는 자기가 지금 학원에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때 쿤스는 방송 중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카메라 앞으로 와서 그 여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있었죠. 드디어 저는 정신을 차렸고 바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댓글로 당장 집에 오라고 했고 제 댓글로 인해 쿤스의 표정이 나빠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았죠. 다른 사람들도 제 댓글을 보고 쿤스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도 유부남이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댓글창에다가 쿤스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장문으로 다 달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악플러인 척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니 제가 점점 높이면서 말하니까 결국 방송을 종료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화를 미친 듯이 내더라고요. 욕이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러니까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제가 지금까지 속았던 거예요. 쿤스는 저한테 심한 막말을 하면서 자기 방송을 망쳤다고 했고 저는 그대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쿤스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댓글을 단 것이 유명해져서 쿤스는 다시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 때문에 이혼 소송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쿤스의 국적입니다. 쿤스는 터키 사람이 아니고 터키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워낙 방황이 심해서 해외로 보내면 괜찮아질 줄 알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애정 표현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이고
저와 영상통화를 했던 사람들은 쿤스가 미리 섭외한 사람들이었대요. 저는 쿤스한테 몇 년 동안이나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았고 화가 미친 듯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위자료로 끝내야 했습니다. 쿤스는 끝까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저에게 복수한다고 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쿤스의 시나리오에 이용당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길